예,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약속드린 바대로 이 도유 채용에 있어서 채화용이 있는데, 도에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채가 뭐냐라고 하죠. 오행채용론도 저희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오행채용론에서 채가 무엇이다, 금이면 금이다 라고 하면 곧바로 그것을 극하는 반대오행, 목을 찾죠. 예, 그리고 수를 찾고, 화를 찾고, 수를 찾고 이러는데, 일단, 불가히, 일단, 하나만으로서 논할 수는 없다. 반드시, 어디에 있느냐. 부지역지, 붙들어주고, 눌러주고, 듣기의 그 마땅한 기운을 얻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임철철 선생의 그 말을 어제는 전부 설명을 드렸어요. 유병원 선생도 이게 말이 많았었는데 모두 잘못됐다 하고 임철철 선생이 다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걸 너무 기니까 어제 했던 소리와 똑같으니까 제가 총정리를 써머리를 해놨어요. 그것서부터 하고 사례명조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해드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예요. 자, 이렇게 되죠. 역평해서 이곳에서도 유병원의 주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더하여 명략적으로는 체와 용의 개념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체와 용을 우리가 딴 것은 사실은 우리 오행체형론에서 정단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오행체형론을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구조를 잡아놓고 나니까 결국은 오행체형론에서도 격공론으로 들어가도 맞고 억부론으로 들어가도 맞아야만이 되는 거죠. 그걸 제가 지금 자꾸만 찾고 있는 거예요. 정단 선생님하고는 이 적천수를 가지고 무척 노력을 해서 체형론을 잡았고요. 이제 저는 그 잡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격공론에다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가 맞아가요. 지금 오늘 이 강의는 지금 이게 먼저 적천수가 강의가 올라갈 거고요. 다음 강의는 빔으로 쏴서 자평진전을 설명드릴게요. 오늘도 전부 설명을 드리면 딱 맞아요. 체형론으로 들어가면 딱 이게 체가 뭐고 용이 뭐다 라는 게 딱 나와요. 이제 체와 용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네, 자 들어갑니다. 이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첫째, 체라는 것은 형상기국으로 똘똘 뭉치면 그거는 형상기국이에요. 그게 체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 없으면 어떡할 거냐. 없다. 그럼 일주가 체가 돼요. 그리고 용신이 용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의 이 오행체형론은 일주가 체가 없어요. 일주가 체가 없고 모두 다 형상기국 근량. 이 체가 금으로 돼 있다. 이 체가 토로 돼 있다. 이 체가 화로 돼 있다. 지수로 다 일일이 똘똘 뭉쳐있는 그 체만 가지고 하고 일주 안 쳐다보고 그 체가 된 것에 대한 것을 쓰임으로 나가게끔 대운해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쓰임으로 가는 거죠. 체는 오직 체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이 몸뚱아리는 가만히 몸뚱아리예요. 이걸 움직여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건 용이에요. 네, 용이에요. 그러니까 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았으면 이건 체예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용이에요. 왜? 내가 뭘 써서 하니까. 근데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체예요. 체만 가지고는 못 산다. 난 지금 용을 하고 있다. 이건 말이에요. 예. 저는 편인격이라 또 식신격, 편인격이 아니죠. 편인의 도움을 받은 식신격이라 상극을 했는데 떨어져 있죠. 중간에 제 자신이 신금과 을목이 싸우고 있는데 개수가 가운데 딱 있어서 제 자신이 노력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요. 편인성을 가졌고요. 자, 그래서 일단 말이 많은데 그래도 오늘 자례 명전 두 개니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체가 없으면이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이제 무조건 체예요. 일주가 체가 되고 용신이 용이 된다. 이런 건 분명하게 철저 선생께서만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이건 그만 놔두고 일반 명조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억부론과 격국론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주를 중심을 잡냐, 월주를 중심으로 잡냐? 아니에요. 체를 보자, 이게 체. 사주체가 무엇이냐. 그러면 돼요. 지수법칙으로 딱 해서 체가 나오면 그 체를 깨부수는 용,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걸 쓰게끔 만드는 운으로 오든지 사주에 있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왕즉 억이라는 것은 일주를 기준으로 했지만 부즉 부, 약즉 부, 이건 일주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채용의 법칙에서 우리는 4.2 미만이면 그 채용도 역시 종조형이 4.2 미만이면, 그러니까 4.1이죠. 미만이면 미달 종주로 해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도와주는 용신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도 부 용신이 있어요. 왕이 불어. 왕하면서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부하는 거예요. 이건 종이죠. 벌써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이 불부. 약한데도 도저히 이걸 약을 먹였는데도 안 살아나. 그럼 아예 죽여버려요. 반대로 억제한다는 것은 이 명리의 진기, 진실된 기틀이다. 이거 제가 쭉 해서 풀어서 쓸려다가 쓰면은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런 명리는 진실된 기틀인데, 김인데, 오행이 전도돼서 또 묘하게 쓰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요. 왕이 불억, 반부, 약이 불부, 반억.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일주가 왕하고 재강해. 자, 여기서는 이제, 재강 소리 나오면 벌써 격국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성, 재성, 식상이 있으면 모두 용신을 쓸 수 있으며, 오히려, 이거 가르쳤어요. 재강의 관성, 재성, 식상으로 인하여 쇠하였으면, 요 가르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설명하기 좋게, 이렇게 있어서 인하여 쇠하면 다른 간지의 일주를 돕고 있는 용신을 구하면 된다. 이거는 순전히 억부로로 갑니다. 또 재강해. 이건 록인이죠. 이건 격국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인이나 녹겁이 있으면 재강이 체인이 일주와 오행 같으므로 격국론으로는 양인격과 녹겁격이다. 제가 써놓은 거죠. 가 돼요. 대세를 살펴서 사주 중에 별도의 용신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식신재관을 찾아라. 식상재관이죠. 식신 말고 식상재관을 찾아라. 이거 제가 도구상자를 좀 꺼내야 되겠습니다.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식상재관을 찾아라. 이렇게 하고요. 재관 등을 찾아 용신으로 하면 된다. 이건 분명히 격국론이죠. 셋째,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용신 취하는 방법이므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세 번째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특수격이에요. 네 번째, 이것도 특수격이죠. 그러면 일주가 힘을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 다른 간과 합을 하여 합화가 되면 그 합하여 화한 오행이 체가 되고, 여유가 있으면 설기를 시키고 부족하면 부조하는 합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맞아요. 다섯 번째, 합격과 비슷하지만 방과 국을 이루어 하나의 기운이 된 특수격인 곡직격 등 5격이 된 거고, 인수운이나 식상운으로 흘러야 되고 재운으로 흐르면 되지만 무난하지만 이 강한 격을 극파하는 관사로는 절대 불미하다. 이 5격은 그래요. 여섯째, 만약에 사주가 격도 안 되고 국도 안 되고 사주 자체가 취할 만한 용신이 없던지, 혹 취할 것이 있어도 한신에게 합주를 당하든지, 그것에게 충을 당하여 손상을 입다든지, 혹 귀신에게 겁탈을 당한다든지, 혹 객신으로 하여금 격조를 당한다든지, 또한 용신이 일주를 돌볼 수 없던지, 일주가 용신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대원에서 이 피해를 주던 오행신을 제거하는 운으로 흐른다면 기람은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예, 이게 지금 철저 선생이 한 걸 제가 다 정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7번째가 되나요? 예, 5째, 6째, 7번째 마지막. 유백원의 주에서 두세 개의 용신이 있다는 것은 사주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설을 크게 잘못되었으며, 한 사주에는 하나의 용신오행이 있으며 이 용신을 돕는 것은 희신이라고 하나 하고 나머지는 기신, 한신이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무릇 천간작용은 생즉, 생, 극즉, 극, 합즉, 합, 충즉, 충 하면 되므로 천간에서 용신을 취하기는 쉽고, 지지작용은 즉, 유, 종종, 부동자 글자마다 같지를 않다는 거예요. 이게 고로 천간은 이간, 이거 역간으로 읽으면 안 돼요. 시올리자 이간이에요. 쉽게 볼 수 있고, 지지는 난추라, 추측하기가, 추명하기가 어렵다. 지지에 만약 용신이 있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결국은 천간 지지에 용신을 찾는 것은 억부론이고요. 천간에서만 찾는 건 상구신, 격용신을 찾는 것은 격용신은 월간에서 찾고 천간에 뜨면 좋고요. 상신, 구신은 지지에서 찾지 않고 천간에서만 찾는 거죠. 네. 자, 정리가 됐습니까? 억부론, 적천수 이론과 자평전전 이론의 차이는 그겁니다. 자, 이 사주입니다. 이제 이게 사례명제 2개예요. 오늘 이걸로 2개를 끝내면 됩니다. 모두 다 종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를 따르는 거예요. 세. 종도 아니에요. 세를 따르는 거예요. 형상, 기국, 형상, 세. 예. 병인, 갑오, 병호, 계사. 이거는 화를 따른다는 소리예요. 화를. 예, 화를 따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간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화가, 이게 별로 좋지 않죠. 일단. 자, 화장하령했다. 5월이니까 장하, 긴 여름이죠. 그래서 월지가 좌인을 하고요. 연지 봉생하고요. 시지 등록하고요. 예. 연월 양지하고요. 연월, 그렇죠. 연월 양지가 우투 갑병을 하고요. 열화 분목했다. 매운 뜨거운 불이 나무를 태우고 있어요. 왕지극이라 라고 했어요. 일정 개수가 5건 해서 저거 복구로 짭니다. 달달 볶는다는 뜻이에요. 지득, 종기 강세, 그 세력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는 목화토가 좋다. 그러면 재산이 반갑게 빈증 자주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건 뭐예요? 신유운 중에 형모 다단했죠. 그래서 해운에 대해서 격화지열하니 가업파진이 망이라 요때 죽은 거예요. 참 안됐죠. 소위 뭐라고요? 왕극자는 억지 누르면은 반대로 격화지니 유해야라. 반대로 해롭다라는 거죠. 오늘 목소리가 좀 커지죠. 제가 설득력이 있는 말씀을 제가 딱 드리니까 목소리가 커져요. 반신반의하면 잘 안 커져요. 자, 그러면 사례명제가 이거 몇 번인가요? 또 흥분해서 이거 번호를 못 봤네요. 네, 93번 봅시다. 사례명조 93번이라 이걸 누르면 안 되죠. 이걸 누르고요. 이게 영어 거예요. 이제 됐죠. 사례 93번이라고 그랬죠. 엔터. 예, 봅시다. 예, 맞죠? 예. 개선 이건 못 써요. 그럼 대운을 볼까요? 참 안 좋죠. 요 대운, 요건 무술 대운은 좋은 거예요. 근데 해대운에 갔죠. 예. 왕한 것을 극해서 반격 당했죠. 반격. 그 격자는 공격 격자가 아니라 부딪힐 껴서 물이 삼수변에 오는 거니까 물이 부딪혀 갖고 탁 바위에 부딪혀서 파도가 탁 튀어 올라가는 형상을 격이라고 합니다. 네, 자 94번을 봅시다. 예. 오늘 여유가 있네요.
네, 94번이에요. 자, 이거 봅시다. 무인, 경신, 병신, 병신. 이건 세를 금이 따라줘야죠. 네, 금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 금수로 가네요. 이 사주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사주 좋은 겁니다. 병화, 생화, 초춘이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예, 생화, 초춘이라. 예, 맞습니다. 축음, 승령, 8승자예요. 그래서, 월령을 탔다. 삼신충거 1인, 세 개의 신금이 하나의 인목을 충해서 보내버렸다. 병화지근이 이발, 이 사자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미 이자예요. 이미 기자도 되고요. 이발이라고 해서 비견역기 불능위력, 비견이 어디 있을까요? 예, 힘이 없죠. 연월양간에 우투토금이라. 예, 살짝 올릴게요. 지득 종기강세한다. 예, 그래서 재지성이라. 예, 재성의 성질로 가야죠. 영어로선. 예. 그래서 이 재지성이라 비견이 병이 됐다. 예, 비견이 병이 된다. 그렇죠? 예. 그로 운지 수왕지지로 흐르니 제거 비견. 비견을 제거하니 제거가 이 글자예요. 사업이 외아라고 해서 산이 우뚝할 외자, 이걸 아차산이라고 할 때 쓰는 거죠. 이거요. 외아, 산 높은 아자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좀 높은 산 구릉지를 말하고요. 요 외는 아주 곧바로 올라간 금강산 같은 거를 외라고 그래요. 요 아는 아차산 비슷한 형태를 말하고요. 병인 방신, 어디에요? 병인이 여기 일주를 도우니. 에이, 끝나네요. 병인 방신하니. 그래도 이건 몇 대운이에요? 환갑은 지나나요? 거의, 오순 지나니? 환갑은 지나갔는데요. 예. 형상 파모했다. 예, 형상 파모예요. 소위, 약극자 부지. 지극히 약한 것에 도와줘봤자, 도로무공. 이 도로무공 또 나오네요. 좁때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한가또자예요. 수그럽기만 해요. 한가 수그럽기만 하고 공은 없다. 도로무공. 예. 아마 도로묵도 여기서 나왔을 것 같으네요. 반이 해야라. 반대로 해가 된다. 차등 격국 파다. 이런 격국들이 파다하다. 우리도 파다하다 그러죠. 예. 잠옷 파자예요. 잠은 많다. 이 송론지 만약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앞에 명조를 갖다 금수로 위용을 한다든지 이 사주를 목화로 위용신을 쓴다면 이치 기륭은 전도다. 기륭은 전도될 거 아니에요. 앞에 명조는 잘 나간다 그럴 것이고 이 사주는 못 나간다 했을 텐데 전 반대되잖아요. 반대로 어디에 허물로 돌아가서 명리가 무빙, 증거가 없게 된다. 무빙엄. 그로 특별하게 내가 써놓는다. 이거 그러면 어디에요? 중의에 이거 있겠어요? 없어요. 이 글자가 또. 이거 찾아보면 없어요. 특서한다 이거예요. 내가 쓴다. 양조를. 후중은 뒤에 후인들이 증명하기를 말한다 라는 거예요. 후학관에게 내가 이걸 증명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대담하십니까? 예, 참 대단하시죠? 예, 94번 보겠습니다. 대단하세요. 대단하시죠? 자. 네. 이래요. 예, 신금이 이게 용신이에요. 이렇게, 예, 신금. 그러면 이때 병인 때문에, 예, 일주를 돕는 바람에 세를 따라야 되는데, 일주가 독립하자고 하니, 독립 안 되죠. 무조건 따라가야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해야죠. 네. 예, 직장 생활 안 하고 장사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운이 좋으니까 되는데 이때 왕창해서 다 뭐 투자했다가 버려버리면 어떨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안 오고 계속 잘 나갈 줄 알고 투자했다 58에 가는구만요. 예, 나이가 있으니까 58에 가네요. 예. 자, 그래서 다음 강의는 또 못 가요. 한번 또 볼게요. 이거 지금
격국론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팔격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뚝 끊어진 게 아니에요. 체형이라고 하지만 격에서 체형이나 격국론에서 체형이나 어프로에서 체형이나 저희가 이야기하는 오행 체형론이나 똑같다는 소리죠. 네. 예, 정신이에요. 아마 이것도 한마디로 이제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인에는 정신이 있다. 근데 정이 좋으냐 신이 좋으냐는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 예. 정을 통하여 신이 나온다 라고 할 거예요 아마. 예. 자, 다음 강의를 또 준비해서 내일이나 내일 또 한번 뵙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